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인 장은 요리의 맛을 좌우하는 기본 양념이었는데요. 간장, 된장, 고추장, 막장 등의 형태로 만들어져 요리에 사용됩니다. 반찬은 제철 재료를 이용한 국과 나물이 오르는데요. 조리법은 주로 찌거나 데칩니다. 자연의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그릇에 담겨 준비될 즈음 소치 신호를 보냅니다. 밥이 완성된 거죠. 밤과 팥을 넣어 지은 잡곡밥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밥과 반찬은 한 상에 모두 오르는데요. 이를 공간정계형 밥상이라 부릅니다. 주식인 밥과 부식인 반찬으로 나뉘어진 전통적인 한국 밥상. 이런 형태의 한식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 상을 차려놓고 식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밥상과 밥을 짓는 솥이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삼국시대에 주식과 부식이 분리된 거죠. 삼국시대 이전에는 그냥 주식도 없고 부식도 없이 그냥 배만 부르면 됐는데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주식, 부식으로 나누어서 제대로 격식을 차려 먹게 된 거죠.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치며 불교 영향으로 채식 위주의 밥상이 발달했고 조선시대 들어와 지금과 같은 한국 전통 식생활의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쌀을 주식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양식에 비해서 동물성 식품의 비율은 낮고 식물성 식품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밥과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 그런데 요즘 이 밥이 서양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비만센터. 특별한 방식의 비만 치료가 화제가 된 곳입니다. 센터 안에 들어서자 비대한 비만 환자들이 쉽게 눈에 띄는데요. 대부분 당뇨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으로 이중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치료제는 밥. 25kg을 감량한 바바라 씨, 43kg을 감량하고 고혈압이 치료된 헬레나 씨. 이들은 밥이 건강을 되찾아준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2개월 다녔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혈압약도 끊었고요. 몸무게도 아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워요. 과일과 채소 그리고 현미와 잡곡이 들어간 밥 한 그릇. 이들이 밥을 선택한 이유는 열량도 낮고 지방도 거의 없는 자연식이기 때문입니다. 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당뇨병 환자의 60%가 고혈압 환자의 80%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 환자들의 경우도 약 15% 정도의 콜레스테롤 감소를 보였습니다. 쌀 다이어트를 5년째 해오고 있는 헬레나 씨는 체중을 43kg 줄였습니다. 이게 옛날에 사용했던 내 벨트예요. 140kg일 때. 줄어든 허리살만큼 건강은 좋아졌습니다. 헬레나 씨는 중년 이후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었는데요. 그 결과 급속도로 살이 쪘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산을 여러 번 하고 급속하게 비만이 됐습니다. 그냥 뭐든지 다 먹었어요.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경계성 당뇨병도 있었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아주 위험했지요. 절박한 심정으로 패스트푸드를 끊고 밥을 선택한 헬레나 씨. 직접 현미밥을 만들어 먹는데요. 특이한 점은 밥 위에 자신이 개발한 소스를 얹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고추장을 순하게 만든 거예요.
밥과 함께 먹으면 심심하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밥과 과일과 채소를 곁들인 쌀 다이어트. 수십 년 동안 많은 이들이 이 식단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밥은 어떻게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식도를 타고 몸속으로 들어가 위와 장을 거치면서 소화 흡수됩니다. 이때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 혈당 수치를 높이는데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밥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이지 않아 인슐린 분비량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 비만과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인슐린의 분비가 과하게 되면 비만을 초래하고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밥은 인슐린 분비를 상대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자리한 한인타운. 이곳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아이들은 이미 미국 음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간식으로 제공되는 건 피자와 스파게티. 여기에 청량음료가 추가됩니다. 패스트푸드가 싸니까 아무래도 싼 쪽으로 많이 갈 때가 많죠. 싸고 맛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많은 아이들이 이 맛을 즐기고 좋아하는데요. 브렉퍼스트는요, 피자 먹고요, 피자 팩토리고요, 하고 런치는 아무것도 먹고요, 디너는 스파게티. 집에서 보통 못 먹는데 맛이 없는 거요. 맛있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된장찌개. I mean, I think it's just like my taste it changed over time. I guess, like I don't know. I mean, Korean food is I don't really like Korean food. I mean. 이러한 미국 식생활이 교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22명을 대상으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북부 비만의 원인인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온 아이들이 약 40%,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4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세대는 20대부터 좀 더 빠른 분은 이미 10대의 비만이 시작이 됩니다. 이럴 경우 40대, 빠르면 30대 중후반에도 이미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임상실험센터. 음식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후 성인병에 영향을 미치는 혈당과 중성지방의 수치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식사 메뉴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 한식과 서양식으로 나누었는데요. 밥과 채소가 주 재료인 비빔밥, 햄버거와 감자튀김,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김밥, 그리고 돈가스가 메뉴로 선정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입원한 상태로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 인슐린, 중성지방의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인슐린 분비와 중성지방 수치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비빔밥의 경우 인슐린 분비량이 점차 줄어든 반면 햄버거에서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혈중 중성지방의 수치 또한 비빔밥보다 햄버거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성지방이 올라가면은 우리 혈관 속에 서 있는 그 지질의 상태를 나쁜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혈관벽이 약해지고 나중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게 터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두면은 뇌출혈이고요. 심장에서
그것이 막히면은 심혈관 경색이고요. 결국은 심혈관계 질환의